전화를 받아든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애기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애기요, 엄마. 우리 아기.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이 차가웠지요. 그런데 그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으니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생긴 거야? 네, 엄마. 5주래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손주가 오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좋아서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다시 회사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이따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그래. 갈게,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지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트에 들렀습니다. 미역을 샀어요. 제일 좋은 걸로요. 소고기도 한 근 샀습니다. 며느리 보약 삼아 먹이려고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아기 웃음소리가 들리겠구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겠구나.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들 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얼굴이 환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 며느리가 제 등을 토닥였지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며느리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을 찬물에 담가 불렸어요. 천천히 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지요. 저 작은 생명도 지금 이렇게 조금씩 자라고 있겠구나.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요. 소고기를 썰어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국이 끓어오르는 소리. 그 소리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이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지요.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앉아라 우리 아들. 미역국 끓였다. 식탁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며느리 앞에도 한 그릇 놓았지요.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 이제 둘이 먹어야 하니까.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참 포근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그릇을 채워줬습니다. 며느리 그릇이 비면 또 담아주고 아들 그릇이 비면 또 담아줬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저녁 거리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저는 핸드백 안에 든 초음파 사진을 만졌습니다. 며느리가 준 거예요. 아직 콩알만 한 크기라고 했지요. 그 작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손주를 보는 날이 오다니. 그날 미역국 냄새가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돈댁이었어요. 여보세요, 사돈.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사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요. 어제는 정말 기쁜 날이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애들 잘했어요. 사돈댁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돈. 목소리 톤이 살짝 낮아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우리 딸 말인데요. 지금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거든요. 금융권이잖아요. 그것도 대기업이고요. 네, 알아요. 우리 며느리 똑똑하지요. 그게 말이에요, 사돈. 임신하면 입덧도 하고 몸도 힘들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처세니까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돈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딸이 입덧하면서 출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하철도 타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요.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다니잖아요. 아니에요, 사돈. 사돈댁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리 딸은 달라요. 지금 연봉이 8천만 원이 넘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임신 때문에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드님은 회사 계속 다니실 건가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딸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남편이 좀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회사 다니는데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중소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돈댁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드님 월급이 얼마예요?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250만 원쯤 됩니다. 250만 원. 사돈댁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우리 딸은 450만 원 받아요. 보너스 빼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사돈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드님이 회사를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휴직이라도 하시고요. 임신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딸 케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귓속을 찔렀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아이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돈댁이 웃었습니다. 달콤한 웃음이었지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뭔가 차가운 게 섞여 있었어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다 그렇게 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일하고 적게 버는 사람이 집안일 하고요. 공평하게 말이에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사돈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딸은 금융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드님은 뭐 솔직히 말하면 중소기업 다니시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도 아니시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부터 우리 딸 케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침에 죽도 끓여주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요. 사돈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육아휴직도 아드님이 내시고요. 우리 딸은 회사 일이 있으니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돈, 우리 아들도 회사원이에요. 함부로 그만둘 수 없어요. 함부로요. 사돈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돈, 돈을 누가 더 많이 버는데요? 250만 원 버는 사람이 중요해요. 450만 원 버는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요, 사돈. 사돈댁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남편이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남편이라고요? 내 아들을, 내 귀한 아들을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남편이라고 부르다니요. 사돈, 그만 끊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사돈댁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돈 적게 버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무튼 생각 좀 해보세요. 아드님 회사 그만두는 거요. 아니면 최소한 휴직이라도요. 그게 우리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지요.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남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해야 하는 존재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을수록 속이 더 끓어올랐지요. 사흘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들 얼굴을 보고 저는 알았어요. 뭔가 결심한 얼굴이라는 걸요. 엄마.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아들을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따라줬지요. 아들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장모님이 전화하셨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와이프가 말했어요. 장모님이 엄마한테 전화했다고요.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요. 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아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2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와이프는 450만 원 벌고요. 거의 2배 차이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엄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와이프 케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와이프가 임신해서 힘들어하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도 같이 가고 밥도 챙겨주고요. 그건 퇴근하고 해도 되잖아. 엄마, 저는 밤 9시에 퇴근해요. 그때까지 와이프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엄마.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중소기업이고 제 자리는 언제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아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와이프는 달라요. 금융권 대기업이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을 계속해야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는 가장이야. 가장은 돈을 벌어야 해. 엄마, 요즘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보다 와이프가 2배 가까이 버는데 제가 집안일 하는 게 맞죠.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은 내가 적게 벌어도 나중에는 더 많이 벌 수 있어. 엄마, 너는 아직 35이야.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데. 아들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현실을 봐요.
중소기업 다니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기회가 와. 승진도 하고 이직도 할 수 있고.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낙관적이세요. 낙관적인 게 아니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생각은 해봤어. 지금은 일이 좋다고 하지만 애 낳고 나면 달라져.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들은 다 그래. 애 낳기 전에는 일이 전부인 것 같아도 막상 애 낳고 나면 집에 있고 싶어 해. 엄마 와이프는 달라요. 달라? 뭐가 달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기 얼굴 보는 순간 다 달라져.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지는 거야. 엄마가 되면 다 그래.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가 어디 있어.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가장이야. 가장은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해. 그게 남자의 책임이야. 엄마,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적게 벌어도 꾸준히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많이 벌어. 그런데 지금 그만두면 경력이 끊기는 거야. 아들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뭐? 회사에 휴직 신청할 거예요. 1년만요. 저는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너 정말 그럴 거야? 네. 와이프를 위해서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몇 푼 못 버는 것보다 가족 돌보는 게 더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저 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푼 못 버는 것보다 가족 돌보는 게 더 좋다고요? 네. 아들이, 내 귀한 아들이 스스로를 몇 푼 못 버는 사람이라고 부르다니요. 저는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꽉 쥐고 앉아 있었지요. 내 새끼가 그렇게 웃습니다.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뒷바라지나 해야 하는 존재니.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요.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참아야 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있어야 하나. 그런데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 뒤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밥 같이 먹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대답했지요. 저녁 6시 저는 사돈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사돈댁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사돈, 어서 오세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을 들어섰지요. 거실로 가니 식탁이 보였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가지런했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나물에 전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지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들도 옆에 앉아 있었지요. 고개를 숙이고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돈댁이 제 옆에 앉았어요. 사돈,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웃으면서 말했지요. 밥그릇에 밥을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국그릇에 미역국을 담아 놓았고요. 며느리 옆에도 밥을 놓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먹어야 해. 지금 둘이 먹어야 하니까. 사돈댁이 며느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사돈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들었어요. 사위가 회사 휴직한대요.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참 잘 결정했어요. 사돈댁이 갈비찜을 며느리 앞접시에 놓으면서 말했지요. 아드님은 살림이 체질이잖아요. 요즘 남자들 참 좋아요. 예전 남자들은 안 그랬는데 돈 많이 벌어오고 여자들 편하게 해주고 근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저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사돈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사돈.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돈 못 벌면 요즘 세상에 집안일이라도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저는 국그릇을 꽉 쥐었습니다. 사돈댁이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우리 딸은 금융권에서 8천만 원 넘게 받는데 아드님은 3천은 되나요? 그럼 당연히 아드님이 집에서 살림하는 게 맞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아니 뭘 그만해. 사실이잖아. 사돈댁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 적게 버는 사람이 양보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사돈댁이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으면서 말했지요. 우리 딸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드님은 뭐 솔직히 말하면 중소기업이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자리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제 손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국그릇이 넘어갔어요. 뜨거운 미역국이 사돈댁 무릎으로 쏟아졌지요. 으악. 사돈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밥그릇을 집어들었지요.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갈비찜 접시도 집어들었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바닥에 깨졌지요.
갈비가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밀쳤어요. 비켜. 그리고 사돈댁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당신 입에서 내 아들 얘기 다시 꺼내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돈댁이 소리쳤습니다. 치마에 묻은 국물을 닦으면서요. 뭐 하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내 아들 무시하고 돈 못 번다고. 저는 잡채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어요. 와르르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났지요. 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는 사람이야. 주말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사돈 정신 차리세요. 사돈댁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봤자 1년에 3천만 원도 못 벌잖아요. 우리 딸은 8천을 넘게 버는데 그게 뭐가 대수야. 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돈이 전부야. 돈이 사람값이야. 당연하죠. 사돈댁이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아들은 우리 딸 발끝에도 못 미쳐요. 그 순간 저는 식탁볼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남은 접시들이 모두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와장창,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저는 사돈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내 딸이 뭔데? 돈 몇 푼 더 번다고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사돈댁이 뒤로 물러섰어요. 사돈 당신 내 딸은 애 낳고 나면 회사 그만둘 거잖아. 집에서 애나 보면서 남편 돈으로 살 거잖아. 뭐라고요? 우리 아들은 달라. 저는 손가락으로 사돈댁을 가리켰습니다. 평생 당신 딸 먹여 살릴 사람이야. 당신 내 딸 먹여 살릴 사람이라고.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만하세요. 아들도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그만해요. 엄마. 저는 아들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사돈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당신 내 아들 무시했잖아. 돈 못 번다고 쓸모없다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밥그릇을 발로 찼습니다. 그릇이 굴러가면서 깨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돈. 저는 사돈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 내 딸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당신 내 딸은? 우리 아들 없으면 당신 딸은, 애까지 가진 당신 딸은 누가 봐줄 것 같아? 사돈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사돈댁이 소리쳤습니다. 나가? 좋아.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을 밟았어요. 바드득 소리가 났지요. 사돈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당신 네 집 문턱 다시는 안 밟을 거야.
그리고 당신도 우리 집 문턱 밟을 생각하지마.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참았던 게 터진 기분이었지요.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지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잘한 걸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지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아침에 먹다 남긴 거였지요. 밥이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8시였지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은 밥그릇을 바라봤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밥상을 엎은 건 과했나?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건 잘못이었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먼저 사과했어요. 엄마가 너무 심했지. 어제 일은 엄마. 아들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뭐라고?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요. 장모님도 너무 화나셨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이혼할 일이야. 와이프 말로는요, 엄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장모님한테 한 말들 용서할 수 없대요. 그리고 저한테도 실망했대요. 너한테? 네. 제가 엄마를 말리지 못했다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사과할게. 엄마.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와이프 마음이 이미 돌아섰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이 결혼이 맞는 건지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저를 무시하고 와이프도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지쳤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 아들이 이혼을 한다고요. 손주를 보기도 전에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났어요.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냥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없었지요. 저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엄마.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앞에 앉았어요. 어떻게 됐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기는? 와이프가 지우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주를 지운다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을 수 없다고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참았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엄마가 밥상 엎지 않았으면,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예요. 아내도 없고 아기도 없고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손을 뺐어요.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날 참았어야 했을까? 밥상을 엎지 말았어야 했을까? 소리를 지르지 말았어야 했을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식은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사돈댁이 내 아들을 무시했어요. 돈 못 번다고 쓸모없다고 대체 가능한 자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참았어야 했을까요? 내 자식이 짓밟이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 했을까요? 저는 어머니예요. 내 새끼가 무시당하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밥상을 엎은 게 잘못인가요? 소리를 지른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과했을까요? 요즘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라고요. 그럼 저는 틀린 걸까요?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믿은 제가 구식인 걸까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밥상을 엎은 것도 소리를 지른 것도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비록 그 결과가 이혼이 되었어도 손주를 잃게 되었어도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잘한 걸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못 번다는 이유로 아들이 무시당하고 결국 밥상을 엎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머니가 잘했어요. 내 자식이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당연히 화내야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참았어야 해요. 아들의 가정을 깨뜨린 건 너무 과했어요. 손주까지 잃게 만들었잖아요.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분노가 과했다고 말하지요. 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받고 무엇을 포기하든 후회가 남는 순간들이요. 이 어머니도 그런 순간을 마주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자식이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들의 가정을 위해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이 어머니처럼 참지 못하고 폭발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은퇴 후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DJ가 된 김영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전하고 때로는 제 이야기처럼 함께 웃고 울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은 제가 다음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